한 번의 사고가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20년 전 그 밤 2명의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재벌가의 아들, 하나는 간호사의 아들. 그리고 누군가 그 아기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진짜 후계자는 제주 바다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가짜 후계자는 재벌가에서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 한 번의 충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바다가 다시 이어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윤현빈 20세. 제주도 해안가 옥탑방에서 해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는 소년 가장. 편의점 새벽 알바, 낮에는 배달, 저녁에는 음식점 설거지.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빈은 부모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보육원에서 임의로 정해진 것. 그에게 가족이라고는 자신을 주워 키워준 해녀 할머니가 전부. 오늘은 할머니 병원비 마감일. 현빈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배달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밤 9시 제주도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빈은 낡은 스쿠터를 타고 마지막 배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 급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스쿠터. 현빈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맞은편 SUV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음. 현빈은 스쿠터에서 튕겨나가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헬멧이 벗겨졌습니다. SUV에서 급히 내린 사람. 블루웨이브 그룹 회장. 강서연 68세 여성. 한국 해운업계의 거물입니다. 회장이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현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숨이 멎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 얼굴.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강민수의 얼굴과 완벽히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현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곧 정신을 차린 회장은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현빈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회장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현빈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이 청년은 내 아들과 이렇게 똑같을까? 회장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 회장의 손자 강도현 20세. 도현은 회장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20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갓 태어난 손자 도현만 살아남았습니다. 회장은 도현을 재벌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현은 강씨 집안이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지만 도현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회장은 그저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현빈의 얼굴을 본 순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손자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음 날 아침, 현빈이 깨어났습니다. 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사고는 내 차의 책임이 크다. 치료비와 보상은 전부 내가 부담하겠다. 현빈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브레이크가 고장이었어요. 회장이 현빈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윤현빈입니다. 나이는 20살입니다. 부모님은? 현빈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할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인가? 2003년 7월 18일입니다.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날짜, 손자 도현과 정확히 같은 날, 회장은 즉시 사설조사팀을 고용했습니다. 윤현빈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라.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현빈의 공식 출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보육원에서 임의로 등록한 것. 2003년 7월 20일 새벽, 제주도 한 보육원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현빈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손자 도현이 태어난 날로부터 단 이틀 후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회장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현빈을 키운 해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령희 77세. 현빈을 20년 동안 키운 여인입니다. 할머니 현빈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빈이가 무슨 일이라도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다만 현빈이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20년 전이네요. 2003년 7월 20일 새벽이었어요. 보육원 앞을 지나가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갓난아기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아기를 놓고 간 거죠. 할머니가 말을 이어갑니다. 아기 옷 속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꺼내 회장에게 건넵니다. 조개 껍데기와 산호로 만든 작은 목걸이, 아기용 태교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가난했지만 그 애를 보육원에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했죠. 회장이 목걸이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 목걸이, 회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며느리가 직접 만든 태교 목걸이, 디자인, 재료, 매듭 방식,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목걸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빈이 무슨 일인가요?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며느리의 목에 걸린 목걸이, 할머니에게서 받은 목걸이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현빈이가. 회장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아들 부부가 출산했던 병원을 조사하라. 부산 바다별 병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파헤쳐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윤현빈과 강도현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라. 며칠 내로 결과를 받고 싶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조사팀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별 병원은 10년 전 폐업했지만 당시 직원들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조무사였던 김혜진의 증언. 2003년 7월 18일 밤 병원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2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거든요. 한 명은 재벌가 아들 부부의 아기, 또 한 명은 미혼모가 낳은 아기였어요. 그런데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박선영 선배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김혜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갑니다. 박 선배가 두 아기의 침대를 바꿔치기 했어요. 식별띠까지 조용히 바꿨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을 못했어요. 박선영, 당시 32세, 미혼모였습니다. 그녀는 2003년 7월 18일 밤 자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같은 시간, 재벌가의 아들 부부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박선영은 그 순간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재벌가 아이로 바꿔치기 하는 것. 그녀는 신생아실 담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그녀는 두 아기의 침대를 바꿨습니다. 식별띠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진짜 아들은 다음 날 새벽 제주도 보육원 앞에 버렸습니다. 범행 직후 박선영은 병원 공금 4천만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2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 강서연 회장과 강도현이 친조모 마이너스 손자 관계. 결과 일치하지 않음. 친족 관계 없음.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 강서연 회장과 윤현빈의 친조모 마이너스 손자 관계. 결과 일치함. 99.9% 확률로 친조모와 손자.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은 남의 아이를 손자라고 믿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손자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가난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박선영. 그 여자 때문에. 회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강도현은 20년 동안 자신을 손자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윤현빈 진짜 손자.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모두에게.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도현 회사 임원들, 그리고 현빈과 해녀 할머니까지. 2023년 8월 5일 블루웨이브 그룹 본사 대회의실. 모두가 모였습니다. 도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우리 집안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화면에 자료를 띄웁니다. 병원 기록, 증언,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20년 전 병원에서 두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박선영이 범행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0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장이 도현을 바라봅니다. 도현아, 너는 내 손자가 아니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회장이 현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윤현빈이 내 진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말도 안 돼.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증거가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확인해라. 도현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도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집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도현아,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피해자다. 하지만 진실은 바뀔 수 없다. 도현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왜 내 인생이 빼앗기는 거야? 20년 동안 나는 강도현이었어. 블루웨이브 그룹의 후계자였어. 근데 이제 나는 누구야? 회의실이 침묵에 빠집니다. 현빈도 할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현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는 범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도현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합니다. 상속권은 박탈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경험은 그대로다. 해외로 유학을 보내겠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하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라. 도현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자비입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현빈을 바라봅니다. 현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볼 뿐입니다. 도현이 회의실을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회장이 현빈에게 다가갑니다. 현빈아. 아니, 준호야. 내 이름은 강준호였다.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현빈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준호가 아니라 현빈입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회장이 잠시 당황합니다. 회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회장님의 손자가 맞는 거겠죠.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건 할머니예요. 저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해녀 할머니가 현빈의 손을 잡습니다. 현빈아. 할머니, 저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해녀 할머니가 현빈을 꼭 안아줍니다. 현빈아, 핏줄이 뭐가 중요하냐?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다. 나는 내 할머니고 저분은 내 할머니시다. 둘 다 너를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현빈이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이 애는 제가 키웠습니다.
20년 동안요. 저는 이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없이는 이 아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함께요. 며칠 후 조용한 한정식집. 세 사람만의 저녁 식사. 할머니 현빈이와 함께 저희 집에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불편하시다면 따로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 바다가 좋아요. 그곳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럼 제주에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빈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자주 제주로 내려가마. 할머니 제 이름은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준호? 아니면 현빈? 회장이 주머니에서 태교 목걸이를 꺼냅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만든 거다. 현빈이 목걸이를 받아봅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서윤아였다.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지. 너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매일 바다에 가서 조개를 주워 이 목걸이를 만들었어.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면서 현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너를 낳고 며칠 후 내 부모님은 교통사고를 당했어. 너를 병원에 두고 급히 나갔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못했지. 현빈이 목걸이를 꼭 쥡니다.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내 어머니였다. 그 다음은 이 할머니고 나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강도현이 혼자 서 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표를 들고 있습니다. 회장이 약속한 대로 유학 준비를 해준 것입니다. 도현의 얼굴은 텅 비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가족도. 도현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뉴스 알림이 뜹니다. 블루웨이브 그룹 강서연 회장. 20년 만에 진짜 손자 찾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 진상 밝혀져. 도현이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도현이 게이트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여름, 제주도 해안가에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블루웨이브 해양 레저 스타트업 대표 윤현빈. 현빈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현빈.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회장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제주와 부산을 잇는 친환경 해상 배달 서비스.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년 만에 직원 300명을 고용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 현빈은 의욕적이고 따뜻한 CEO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고 지역사회는 그를 응원했습니다. 저녁 제주 해변가 저택. 회장이 해녀 할머니 현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회장은 이제 반쯤 은퇴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의 사나흘은 제주에서 보냅니다. 회장님, 오늘 물질 나갔는데
전복이 이렇게 컸어요. 할머니, 이제 물질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용돈 드리잖습니까? 아니에요. 바다는 제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물질할 거예요. 할머니는 변하지 않으시네요. 현빈아, 다음 주에 블루웨이브 그룹 이사회가 있다. 내가 참석했으면 한다. 제가요? 왜요? 너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려고 한다. 식사 후 현빈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후계자.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현빈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청년. 그런데 이제는 재벌 그룹이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현빈은 자신이 준비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윤현빈 씨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김태호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강도현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카페. 현빈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도현이 들어옵니다. 3년 만입니다. 도현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성숙한 표정.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오랜만이야. 그래,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묻는 건 아이러니하네.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아. 나 미국에서 MBA 마쳤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고, 이제 막 팀장이 됐어. 잘 됐다. 정말 다행이야. 처음엔 힘들었어.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더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 나는 나야. 핏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3년 전에는 못했던 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운데? 미안한 건 3년 전에 너한테 화풀이한 거.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고마운 건 내가 나를 이해해줘서. 우리 둘 다 피해자야. 도현이 손을 내밉니다. 현빈이 그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합니다. 3년 전 회의실에서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한 순간 할머니한테 전해줘. 나 잘 살고 있다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래, 꼭 전할게. 그럼 나 가볼게. 언젠가 또 보자. 도현아. 도현이 돌아봅니다. 너도 가족이야. 언제든 제주로 놀러와.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갑니다. 현빈은 창밖으로 걸어가는 도현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고 이제는 모두 살아남았다. 그날 저녁 현빈이 제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이 주범 박선영,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오늘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박선영의 모습. 57세, 20년이 지나 초라하고 지친 모습.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선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현빈이 TV를 바라봅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묘한 감정. 회장이 옆에 앉습니다. 현빈아, 괜찮으냐? 네, 할머니 괜찮아요. 며칠 후 블루웨이브 그룹 이사회. 회장이 단상에 섭니다.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공식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후계자를 지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윤현빈 군, 앞으로 나오시게. 현빈이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이 청년은 제 손자입니다. 그리고 블루웨이브 그룹이 차기 회장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현빈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할 수 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같은 시각 제주 바다. 해녀 할머니가 물질하고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로 나갑니다. 할머니가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쉽니다. 해안가에 현빈이 서 있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빈아, 왔구나. 회의는 잘 끝났니? 네, 할머니. 저 후계자로 지명됐어요. 잘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현빈이 할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할머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현빈이 해안도로를 바라봅니다.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쿠터를 타고 이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현빈은 여전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모른 채. 하지만 사고는 일어났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빈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준호, 블루웨이브 그룹 회장의 손자. 하지만 동시에 윤현빈, 해녀 할머니가 키운 아들. 현빈은 두 정체성 모두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현빈. 서랍에서 태교 목걸이를 꺼냅니다. 어머니가 만든 목걸이. 조개와 산호로 만든 작은 목걸이. 현빈은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비록 얼굴도 기억도 없지만 이 목걸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모두 건강하세요. 저도 이제 제 길을 찾았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살게요. 따뜻하게, 정직하게.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핏줄은 끊어져도 인연은 바다처럼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누군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폭우는 그들을 부숴놓았지만 바다는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누군가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아들 잃어버린 후계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